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영국과 프랑스,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등 4개국 주한 대사들이 북한이 자행한 강제 실종 범죄를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한국 안팎의 북한 인권단체들도 한국 정부가 북한의 강제 실종 범죄 진상 조사와 책임 규명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과 물망초 등 33개 북한인권단체들과 주한 대사관, 국제기구들은 국제 강제실종 주간을 기념해 지난달 31일 북한의 강제실종 범죄를 규탄했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과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과 영국 대사관 등이 공동 주최하고 주한 프랑스 대사관과 아르헨티나 대사관이 공동 후원해 서울 프랑스 대사관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국가기관 등에 의한 체포와 구금, 납치, 실종 등 북한의 강제실종 범죄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과 관련된 강제실종 피해자와 국군포로 그 후손 대다수는 북한의 광산과 부금시설 등지에 억류되어 세대에 걸친 차별과 착취, 강제노동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조국은 이 현실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33개 국내외 피해자 가족, 시민사회 인권단체는 북한 정부가 체포와 구금, 납치, 실종으로 이어지는 강제실종 반인도 범죄를 지속적으로 자행했다면서 전시 납북자와 국군 포로, 전후 납북자, 북송 제1교포 등 수많은 피해자들을 만든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윤석열 새 정부가 북한 정부에 한국 국민의 납북 사실 인정과 진실규명 조사를 요청하고 남북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피해자와 가족들과 면담을 실시해 고충을 수렴할 것과 납북자, 국군포로, 북송 제1교포의 생사와 행방 확인, 생존자 귀환과 사망자 유해 송환, 진실규명과 가해자 처벌 등을 국가적 선결과제로 삼을 것 등을 촉구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등 4개국 주한대사들도 북한이 연루된 강제실종 문제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범죄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It's now been over 2 years since North Korea sealed its borders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Over this time, it has been impossible for anyone to enter the country to observe the situation. In this context, the work of the Citizens Alliance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to continue to focus international attention on the DPRK is especially important. 또 이들 대사들은 한국이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즉 유엔 강제실종협약에 가입하고 국회에서 비준할 것을 촉구하며 책임지지 않는 범죄자들을 처단하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메시 포카렐 유엔 서울인권사무소 대표대행은 유엔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이 북한 당국에 납북자 수백 명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으나 아직 한 건도 답이 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강제실종 문제는 북한 비핵화 의제의 부차적 사안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며 이를 비정치화하고 진정으로 인권과 인도적 문제로 취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의 주요 곡창지대를 중심으로 봄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실제로 북한의 심각한 가뭄 실태가 위성 자료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이 더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세계 가뭄 지수를 보여주는 미국 해양대기청 NOAA의 위성 자료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북한 전역 곳곳을 검붉은 색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가뭄의 정도에 따라 중간과 높음, 심각 수준을 각각 노란색과 붉은색, 검붉은색으로 구분하는데 색깔이 진할수록 가뭄이 심각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4월 11일에서 17일 주간 북한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곳곳에 나타나기 시작한 검붉은색은 4월 25일에서 5월 1일 주간과 5월 2일에서 8일 주간을 지나면서 북한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가장 최근 위성 자료인 5월 16일에서 22일 중부지대 가뭄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나오지만 함경도 지역을 비롯한 북부 지역은 검붉은색이 여전합니다. 봄철인 4월부터 중부 지역인 황해북도와 황해남도 일대에서 가뭄 피해가 시작됐으며
이런 상황은 북부지대인 함경도로 이어져 이달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은 이달 초 가뭄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이 일제히 진입됐다면서 특히 북한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인 황해북도와 황해남도, 함경남도 일부 지역의 강수량이 예년보다 적었으며 기온도 평년보다 섭씨 2.3도 높아 농작물 등의 가뭄 피해가 발생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북한 가뭄 실태의 심각성은 과거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2019년과 2020년 역대 최악의 가뭄 피해가 발생했었고 이후 지난해에는 다소 완화됐었지만 올해 들어 다시 가뭄이 심해지는 겁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올해 북한의 봄 가뭄은 북한 주민들의 식량 사정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한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 사태로 국경을 봉쇄한 2020년 1월 이후 3년간 매년 봄철, 즉 3월에서 5월 초 북한 식량 가격을 비교한 결과 올해 곡물 가격이 가장 높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농수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북한의 봄 가뭄이 길어질 경우 벼 모내기와 이미 지난 3월 말과 4월 초에 직파 방식으로 파종을 마친 옥수수의 생육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북한의 식량 불안정 상황이 북한 주민들의 취약성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북한의 식량 부족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혹독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지적했습니다. CIA는 최근 개정한 CIA 월드 팩트북에서 북한의 식량 부족분은 약 86만 톤으로 약 두세 달치 식량에 해당하며 이 같은 부족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북한 주민들이 혹독한 어려움의 시기를 겪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인한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와 이로 인한 경제적 제약이 식량 불안정으로 이어져 북한 주민들의 취약성을 더욱 증가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CIA는 또 북한이 올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을 추가적으로 진행해왔다면서 북한이 2010년부터 지금까지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회피해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이버 범죄 등 불법 행위에 점차 더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전 등 미군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한국전 등 참전 용사들을 미국인들이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5월 30일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알링턴 국립묘지에 헌화를 하며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넋을 기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념 연설에서 한국 전쟁 등에 참전한 미군 용사들은 조국의 부름을 받아 응했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켰다고 강조했습니다. Who've answered duty's call at Lexington, Concord, Antietam, and Gettysburg, Belleau Woods, the Battle of the Bulge, the Korean and Vietnam and Afghanistan, Iraq, and so many other places around the world. So many of whom never returned home, including the legacy of all those held prisoners of war or who are still missing in action.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자유는 거저 주어졌던 적이 없으며 민주주의는 언제나 투사를 필요로 했다면서 여전히 민주주의와 전제주의 사이에 또 자유와 억압 사이에 투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에서 매우 실제적인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Today we remember and we reaffirm freedom is worth the sacrifice. Democracy is not perfect. It's never been good, perfect. But it's worth fighting for. If necessary, worth dying for. It's more than just our form of government. It is part of the very soul of America.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21세기 세계의 안보는 미국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이런 미국을 지키는 것은 바로 애국심을 가진 미국인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n the 21st century, the security of the world hinges again on the survival and success of the American experiment.
And in turn, that great experiment relies on the American patriots who volunteer to keep their fellow citizens safe and their nation secure. 오스틴 장관은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공격하는 동시에 미국이 큰 대가를 치르고 2차 세계대전 이래 구축한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도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한국의 부산과 인천 등 미군 참전 지역들을 하나하나 지명하면서 영원히 미국인들의 기억에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Normandy and Iwo Jima, Busan, Incheon, the Ia Drang, Ramadi, Mosul, and the Arghandab. These places are forever etched in our national vocabulary and in our collective memory. 미국 국방부 등에 따르면 한국전쟁 당시 참전한 미군은 연인원 178만 9천 명으로 연합군의 약 90%에 달했습니다. 이들 미군 장병 가운데 3만 6천 명 이상이 고귀한 목숨을 잃었고 10만 3천 명 이상이 다쳤으며 7,800명 이상이 실종됐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해군이 미국 하와이에서 실시되는 다국적 환태평양 훈련, 림팩 훈련에 역대 최대 규모로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해군은 31일 환태평양 훈련전단이 2022 림팩 훈련 참가를 위해 제주 해군기지를 출항했으며 대형 수송함과 잠수함, 해상 초계기를 비롯해 해병대 상륙군 1개 중대, 특수전 전단팀 등 장병 1,000여 명이 참가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림팩 훈련에서는 한국의 환태평양 훈련전단장이 처음으로 미국 해군의 상륙 강습함인 SX함의 원전 강습단장으로 편승해 8개국의 수상함 13척과 9개국 해병대 병력 약 1,000여 명을 지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림팩 훈련은 연합 참가국의 상호 운용과 작전 능력을 향상하고 태평양 국가 간 위협 공동대처 능력 증진을 위해 1971년 시작돼 올해 28회째를 맞았으며 올해 훈련에는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와 호주, 일본 등 26개국 2만 5천 병력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도발을 감행하면 미한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등 강력한 대응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영삼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31일 정리브리핑에서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아래 풍계리 핵실험 준비 동향을 비롯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는 한편 신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채택 등을 통해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필리핀 외교부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통해 북한이 지난달 25일 실시한 가장 최근의 미사일 시험을 규탄한다고 밝히고 이는 한반도와 영내,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필리핀 정부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른 국제 의무를 준수할 것과 건설적이고 평화로운 대화 과정에 전념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